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이 사실 나이 들면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없어요. 오랫동안 안 만나면 그 사람하고 삶에 겹치는 부분이 적어져요. 대화도 없고 단어도 겹치지 않고 생활도 벌어져 있고 오랫동안 안 만나면 친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절반은 친구일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낯선 자가 되었다. 왜 친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수록 불편해지는 걸까요? 바쁘잖아요. 그 친구들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서로 바빠요. 애 키우느라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이 사실 나이 들면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없어요. 다 늙고 그리고 약간의 그 욕심 또 약간의 이제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층위도 생겨나요.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 또 뭐 결혼 잘하네, 좀 힘드네. 또 자식이 잘 되네, 좀 덜 되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내 옆에 있던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기분 좋은 건 내가 잘 됐을 땐 거고 내가 안 된 경우들이 더 많은데 그럼 나보다 잘 된 것들 만나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별로죠? 그런데다가 무엇보다 오랫동안 안 만나면 그 사람하고 삶에 겹치는 부분이 적어져요. 대화도 없고 단어도 겹치지 않고 생활도 벌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뭐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오랫동안 안 만나면 친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친한 친구들이 물론 만나면 반갑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났던 사람들은 어쩌면 절반은 친구일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낯선 자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랜 친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랜 친구가 불편해졌다? 가끔 만나야죠, 뭐. 아니,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 불편해졌다. 근데 그 사람이 밉거나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색한 거예요. 그건 어색함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함께 어렸을 때 공유했던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다시 화기애애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금 우리가 약간은 얼어붙은 것 같았던 그 분위기를 조금 더 따뜻하고 또 정감 있게 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그냥 좀 어색하다. 어색한 걸로 버티다가 다음에 안 만나는 거죠. 너무 애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이건 손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손절이라는 건 내가 애써 그 사람을 밀어내는 과정을 손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휴대폰 딱 열어보잖아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연락처가 쫙 있는데 그중에 보면 몇몇 사람들은 벌써 죽었어요. 죽었고 몇몇 사람들은 아는데 연락 안 한 지 오래고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른 면이 없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꽤 친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369로 만나는 사람, 띄엄띄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주 연락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서도 얘 참 괜찮았지. 얘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얘는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대차대조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굿이고 어떤 것이 배든지 스스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왜 나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만 사람은 다 자기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나랑 몇 프로 친한 애인지 얘가 나한테 몇 퍼센트 필요한 사람인지 다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나쁜 사람 같죠. 근데 사람은 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도움이 되는 애. 얘는 인간성 좋은 애. 얘는 나한테 친절한 애. 얘는 쓰레기.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은 다 에너지를 써요. 내가 얘한테 30% 투자할지 50% 에너지를 써야 될지 이런 거 다 구분하는데 몹시 인간애가 넘치고 진짜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약간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한테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호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호구일진 모르겠지만 그 호구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떠오른다니까요. 또 그 친구는 내가 그렇게 때로는 모질게 하고 때로는 걔를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또 힘이 되어줘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인류애를 안쪽에 쫙 누적하고 있는 천사의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바보 같지만 그는 천사였다. 라고 얘기할 만한 인생 호구들이 있어요. 저도 참 호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때론 그렇게 친구들과 어색한 관계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그 친구들을 밀어낼 필요는 없어요.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꼭 필요해서가 아닌데 살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뭐 미니멀리즘 해가지고 다 버리는데 또 산다. 미니멀리즘 해도. 그리고 살림이라는 게 두면 또 써요. 그래서 전 오랜 친구들은 약간 해묵은 살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이게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두면 또 써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살려면 그것도 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손절할 수 있어요. 친구들 손절 필요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그냥 둬라. 멀어질 친구는 저절로 멀어지는 거고 가까운 친구는 또 만나면서 그 가까운 친밀감이 또 높아지는 것이니 그냥 Let it be라는 노래 있죠. 비틀즈가 불렀던 Let it be, Let it be 이걸 한국말로 바꾸자면 냅둬유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게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한동안 쇼펜하우어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젖어들었는데 쇼펜하우어 선생님 대단해요. 정말 엄청난 철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약간 괴팍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분이 했던 말씀들 중에 손절하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필요 없다 얘기 나오는데 그건 그분이 젊었을 때 또 그분의 시절에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 때 평균 수명이 60도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60에 환갑잔치도 안 해요. 요새 환갑잔치 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 야, 요즘 애들도 잔치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오래 사는 세계 속에서는 손절의 시대가 아니고요. 전 지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연결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50, 60대면 인간관계 한두 번씩 털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정리한다는 게 꼭 손절을 말하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60, 70, 80, 90 이젠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게 누구냐면 친구뿐만 아니라 망이에요. 망. 넥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망이, 의료의 망이, 복지의 망이, 이런 서비스의 망이, 사회적 망이 여러 개 촘촘히 쌓이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뭐 유튜브도 본다, 뭐도 한다 하지만 실제 퇴직 딱 하고 나잖아요. 남자들 친구 한 명 없어요. 여자들은 이제 애들 키우고 난 다음에 애들 딱 졸업하고 나잖아요. 물론 남아있는 친구들이 꽤 있긴 있지만 그거 딱 절대값으로 남아있는 친구들 뿐입니다. 애들 엄마들 만났던 친구들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친구 손절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남은 게 한 줌이에요. 아니면 다 아프거나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정리고 나발이고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런 지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정리를 해서 깔끔하면 좋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바람을 정리하지 않아요. 저는 이 친구들이 이런 산이고 이런 바람이고 이건 강물이고 그냥 바다 같은 존재, 그냥 내 옆에 있는 일종의 그냥 늘 나와 함께 있었던 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야 되겠죠. 그 환경이 싫으면. 그러나 그 환경들을 그냥 때로는 그냥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 나무가 너무 귀찮았는데 어느 순간 딱 돌려봤는데 그 나무가 나의 그늘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관계와 친구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면 이사 가야 되겠고 손절해야 되겠지만 그냥 두었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면서 내 친구로 또 때로는 내가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마음에 대략의 금을 긋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손절했다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혹은 그 친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내가 또 다가가야 될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손절한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너 손절해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굳이 금 긋지 말자. 인생 살아가면서 보니까 금 그을 것도 별로 없고요. 또 금 그었다 하더라도 그 금이 또 다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지워지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손절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해주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모진 게 아닌가. 때로는 그 친구는 나를 친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있어서 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름 모르는 숱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어떤 유형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중년 이후에 만나야 될 친구들 있죠. 저는 이제 꼭 지켜야 될 친구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를 크게 이제 두 종류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 친구가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친구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두 친구가 있다면 하나 슈퍼 프렌드라고 하는 슈퍼 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쇼버 프렌드라고 하는 삽 친구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친구는 슈퍼마켓에서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슈퍼맨 것 같았던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어준 친구도 있었고 누군가 다른 애들이 막 험담할 때 야, 걔 그런 애 아니거든 이렇게 나서준 친구도 있었고요. 또 나 울 때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준 친구도 있었고요. 정말 힘든 순간에 나한테 돈 꿔준 친구도 있었고요. 또 남들이 다 따돌릴 동안에 그래도 그 옆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내 옆에 그냥 말없이 그냥 서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다 내 인생의 슈퍼맨들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고독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때로는 그냥 내가 멀뚱히 서 있는 그 순간에 또 잘 뭔가 모를 때 내 옆에 나에게 알려주고 정보를 주었던 모든 친구들이 다 우리 인생의 슈퍼맨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돌아보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이 친구들하고 그냥 뭐 약간 낯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 만나느라고 약간 틈이 벌어져 있었던 건데 그 친구들을 옛날에 좋았던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격에 있어서 일관성이 좀 있어서 있는 건데 이 인격이라는 게 때로는 성격 차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격은 저는 성격을 포괄하는 조금 더 넓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격과 성격 어느 지점에서든지 간에 그 친구가 여전히 그 특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슈퍼 친구들은 보면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검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친구들은 이미 내가 놓았던 이 연금술의 장에서 뜨거운 불 속을 한번 통과한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 다시금 한번 연락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 내가 이 주소록 정리하다 보니까 네 이름이 나오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네 이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내가 전화했어, 문자했어, 아니면 톡했어. 이렇게 하면 전화번호가 바뀐 친구도 있겠고 아니면 유지된 친구가 있을 텐데 유지된 친구들은 아마 너무너무 반가워할 겁니다. 야, 너 나한테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가끔 우리가 뭐 다음에 뭐 밥 한번 먹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을 해놓으면 때론 우리가 여러 뭐 경사나 애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연락하면 그 친구가 왔을 때 실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면서 그 손을 맞잡고 기억을 다시 꽃피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다 뭐냐면 내 안에 자원들이었던 거예요. 실제 그 친구들 만나보시면 우리가 동창이든 누구든 만나보시면 내가 갖지 못했던 나도 잊어버렸던 나에 대한 기억을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타인들은 어쩌면 지나갈 때 친구라고 이름 붙였지만 내 인생의 조각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의 조각을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또 하나의 창조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 친구들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쇼버 프렌드라고 그거는 이제 삽친구라 그래요. 그건 정말 옆에서 삽질하는 친구,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서 삽질하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 농담하는 친구가 아니라 실제 이런 거죠. 우리가 새벽 2시에 제가 은주라는 친구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 두드리고 야 은주야. 그럼 은주가 나와요. 그럼 은주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야 은주야, 내가 지금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한 번 묻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은주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야 후선아, 삽 어디 있냐? 이렇게. 물론 이건 범죄 행위죠. 그렇죠? 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자기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위해 나서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삽친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친구들 진짜 나에게 좋은 친구는 나에게 후선아 삽 어딨냐 이게 아니라 바로 112에 전화해요. 똑바로 살으라고. 그렇긴 합니다만 혹여라도 이렇게 자기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나서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것이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장 한쪽씩 떼어줘야 될 것이다. 물론 그냥 막 떼시면 안 돼요. 가족의 합의 있어야 되고 진짜 그렇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다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친구가 흔치는 않아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애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만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삶에 슈퍼 친구들이 있었다면, 또 많았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 친구들에게 슈퍼 친구이고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삽친구가 되면 베스트겠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임당이 뭡니까? 5만 원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걸 가지고 나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가족이 피자를 시켜 먹고 통닭을 시켜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이 5만 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작은 기부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참 좋겠다. 이 기부라는 건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기부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기부일 텐데, 신사임당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취지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가고 또 따뜻하게 회복시키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